시청자 여러분 오늘 참 답답하셨죠? 저도 내내 오늘 답답하면서도 가슴이 조마조마했습니다. 어제 저녁부터 한번 시간대로 한번 후보 단일화 관련된 이슈 시간대별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9시에 국민의힘 의총에서 당원들에 대한 긴급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났죠. 83%의 당원이 후보 단일화를 해야 된다고 했고, 그리고 86%가 후보 단일화 시기는 5월 11일 이전 등록 이전에 해야 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그런 어떤 결과 때문인지 김문수 후보가 한덕수 후보에게 오늘 만나자 제안을 해서 오늘 만나기로 했죠. 그러다가 오늘 아침 긴급 공지를 통해서 김문수 후보가 8시 30분에 기자회견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기자회견이 8시 30분보다는 좀 늦어져서 거의 한 9시 돼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김문수 후보가 말한 것은 크게 보면 이 세 가지였죠. 첫 번째, 단일화는 하되 시기를 일주일 후점으로 한다. 일주일 정도 각각 선거 운동을 통해서 특히 한덕수 후보도 이제 검증을 받고 그러다가 이제 1월 14일쯤에 토론을 하고 15, 16 여론조사를 돌려서 1월 18일 날 결정을 하자 이 한 가지였고, 두 번째는 지금 당무 우선권은 나에게 있으니 지금 당 지도부는 이런 식의 강제 단일화에서 손을 떼라.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왜 한덕수 후보를 불러들었느냐, 이런 어떤 크게 세 가지 정도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당 지도부에서는 비대위원장 회의 등등을 통해서 강력하게 좀 반발을 했죠. 예를 들면 누가 불러내기는 누가 불러냈느냐, 결국은 지지율이 문제가 아니겠느냐. 그래서 그 김문수 후보도 처음부터 한덕수 후보의 단일화에 대해서 약속을 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그것이 잠정적으로 합의가 됐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렇게 흘러나온 게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약속을 지켜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도중에 상당히 좀 많은 좀 감정적인 발언도 오고 갔습니다. 그리고 오늘 4시 반에 한덕수 김문수 한덕수 후보 간에 그리고 회담이 국회 사랑채에서 있었습니다. 배석자는 없었지만 그러나 공개된 회담이었죠.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회담에서 결판이 날 것으로 기대를 했습니다만은, 그러나 결판이 나지 않고 빈손으로 결론적으로는 끝나게 되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오늘 주변에서 전화를 너무 많이 받았습니다. 지금 국민이 뭐하냐, 이렇게 똘똘 뭉쳐서 싸워도 단일화를 해도 이재명 후보를 일동 말동인데 이렇게 싸우면 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국민의힘에 대한 어떤 질타의 어떤 전화도 많이 받았고, 또 김문수 후보 또 한덕수 후보 좋아하는 어떤 성향에 따라서 어떤 그런 이야기 전화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 어떤 사항들이 정말 많은 국민들과 특히 국민의힘 지지층 그리고 당원들이 단일화에 대해서 얼마만큼 현재 관심과 걱정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정말 단일화가 되지 않게 되면 거의 사실상 이재명 후보에게 정권을 저는 갖다 바치는 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두 분 후보 다 모두 이런 어떤 점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진실되게 단일화를 해야 된다 하는 점에 있어서는 공통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시기 문제입니다.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서 김문수 후보가 밝힌 어떤 그런 어떤 시기도 물론 일리가 있습니다. 즉 일주일 동안 선거운동을 하고 14일 날
토론회를 한번 하고 15, 16 이틀간의 양일간에 걸쳐서 여론조사를 통해서 18일 날 후보를 내자 이런 어떤 말씀도 물론 일리가 있습니다. 단일화는 절대적으로 후보 중심으로 해야 된다는 것에 저도 100% 공감입니다. 그런데 이게 실무적으로 몇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 문제가 어떤 문제냐면 만약에 김문수 후보로 단일화가 되면은 문제가 없을지 모르겠지만 혹시 한덕수 후보로 단일화가 되면 이미 등록이 끝났기 때문에 국민의힘 당명도 쓰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리고 기호도 2번이 아닌 한 8번쯤으로 이제 밀리게 됩니다. 그런 것들이 실제 투표 현장에서 굉장히 악영향을 끼치게 되면 뭐 상식적인 이야기가 될 거죠. 그다음에 또 두 번째가 또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만약에 한덕수 후보로 단일화가 되면 김문수 후보가 현재 당 후보로서 쓰고 있는 이 선거 자금, 경선 자금들이 굉장히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즉 국고에서 정당에 주는 이런 어떤 지원금들은 결국은 쓸 수 없게 되는 그런 어떤 문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김문수 후보의 안으로 됐을 때는 이것을 집행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어떤 문제가 지금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떤 문제도 감안을 해서 단일화 일정을 잡기 위해서 지금 지도부도 시간이 없기 때문에 지금 여론조사를 지금 돌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그리고 지지자 여러분들께서도 다양한 의견을 갖고 계시고 그리고 의견을 표명하는 건 좋습니다만은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지만 우리끼리 이렇게 싸우면 결국은 웃고 있는 사람, 웃고 있는 진영은 누구겠습니까? 민주당과 이재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지지하시는 건 좋은데 그러나 좀 정확한 정보를 갖고 후보들을 지지를 하고 상대방에게 흠집을 낸다든지 허위 사실을 가지고 상대방을 좀 비판해서는 절대적으로 우리에게 유리한 게 하나도 없다. 이재명에만 유리하다. 이런 어떤 이야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런 면에서 제가 몇 가지 말씀을 좀 드리면 지금 당 지도부 즉 쌍건이라고 하는 권영세 비대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가 많은 욕을 먹고 있습니다. 그 욕을 먹고 있는 여러 가지 이유를 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제가 정말 양심을 걸고 이야기를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 그 두 분도 한덕수 후보를 이미 점지해 두고 김문수 후보를 교체하기 위해서 움직인다 이렇게 하는 것은 평소에 좀 너무 좀 지나친 어떤 그런 이야기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어떤 점에서 마지막까지 단일화에 대한 우리가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을 드린 사이에 우리 이준우 대변인 언제 오셨고 네. 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YTN에 또 시청을 하신 분도 있으시더라고요. 아 그래요? 예. 네네 반갑습니다. YTN 상암동에서 여기까지 달려오는데 택시 타니까 생각보다 빠르더라고요. 차가 안 막혀가지고 금방 왔습니다. 자 따끈따끈한 소식 좀 전해드릴게요. 오늘 이제 원픽 이제 하셨지 않습니까? 네. 저도 근데 원픽 사실 겹칠 수밖에 없어요. 오늘 워낙 이제 근데 저는 이런 생각 듭니다. 지금 우리 국민의힘이 단일화하는 과정에서 갈등이 있고 충돌이 있고 또 여러 가지 부침이 있습니다만 저는 뉴스를 보면서요. 야 어제 오늘 이재명의 텔레비 안 보이는 거예요. 전부 다 국민의힘 얘기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야 이거는 이제 방송을 제가 점령했다. 모든 시사 보도 프로그램을 점령했다. 이런 면에서 굉장히 좋은 효과다라고 말씀드리고 물론 이제 단일화하는 과정에서 경쟁하고 서로 양보하지 않는 팽팽한 모습 보이니까 불안한 분도 계시죠. 하지만 이거 거꾸로 생각하면 무슨 의미가 있냐면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치열하게 싸운다면 무슨 말이냐면 지난번 박근혜와 MB 이 두 분 간의 경선에서 치열한 경쟁이 있었던 거 그걸 한번 생각해 보시면 도움이 됩니다. 이게 뭐냐면 그때는요. 우리가 어느 후보 나가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 결과가 달라진 게 아니라 되기만 하면 대선에서 승리한다 이런 분위기가 있었어요.
그게 지금 이 비슷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국민의힘에서 여기서 단일화 되기만 그 대선 나가서 승리할 수 있다는 이런 공감대가 지금 국민의힘과 국민 다수가 지금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단일화에서 한치도 양보할 수 없는 거죠. 왜? 단일화에서 이겨버리면 대통령이 될 수 있으니까, 정권을 창출할 수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치열하게 싸울 수밖에 없다는 거, 그 점 양해 좀 부탁하고요. 오늘 제가 지금 두 분이서 말씀하시는 걸 TV로 봤거든요. 혹시 뭐 보신 분도 아마 계시겠지만 오늘 전반적으로 얘기를 하실 때 보면은 역시 좀 조급하고 절실한 쪽은 역시 한덕수 후보였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주로 한덕수 후보가 좀 말을 좀 많이 했었어요. 그리고 김문수 후보는 말을 짧고 간단 명료하게 얘기하셨었고, 그다음에 통상 전문가에서 그런지 모르겠는데요. 굉장히 협상력이랑 교섭력 이거에 대한 어떤 노하우라든가 또 역량이 상당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말을 조곤조곤 하시면서도 같은 말을 매번 할 때마다 다르게 들리도록 그런 식으로 말을 좀 길게 하셨는데, 요지는 이겁니다. 1시간 동안 얘기를 하셨었고 이 자리가 어떻게 만들어져야 되는가라고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이거는 누가 제안했습니까? 그렇죠. 김문수 후보가 먼저 제안했습니다. 자, 또 한번 따져볼게요. 어제 자리 누가 먼저 제안했습니까? 그렇죠. 김문수 후보가 제안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김문수 후보가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제안을 했다는 것은 뭐냐면 당일에 대해서 좀 열려 있다는 거예요. 물론 오늘 와서 다음 주 수요일에 하자로 얘기했지만 이거는 본인이 와서 꺼낸 카드의 하나인 거고, 단일화에 대한 얘기를 나누는 거, 협상 테이블에 앉는 것 자체는 김문수 후보가 굉장히 적극적인 면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거 희망의 끈을 놓쳐서는 안 된다. 지금 오늘 저녁에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은요 국회 경내에서 비상대기합니다. 지금 당 지도부가 딴 데 가지 마, 퇴근하지 마, 집안 내려가지 마라고 해가지고요 전부 다 경내에서 오늘 하루 종일 막 밤샘을 할 것 같은데, 오늘 단일화가 갑자기 저녁 밤중이라든가 새벽에 어떻게 결심을 해가지고 정해질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의총을 열어야 되고요. 또 긴급하게 지도부 회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또 의총에 추임받는 그런 과정도 있어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국회 경내에서 대기하는 있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자, 다시 말해서 오늘은 1시간 말하고 비록 헤어졌지만 서로의 카드와 진심을 받고, 그리고 단일화에 대한 열망이 얼마나 많은가, 취재진의 열기가 얼마나 뜨거운가, 그리고 모든 국민이 그걸 생방송으로 봤기 때문에 이 열기를 양측 후보가 그냥 지나칠 수는 없을 것이다. 뭔가 기대에 부응하는 협의 내용을 만들어낼 가능성이 오늘 밤사이 또는 새벽 사이에 있을 거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려봅니다. 예. 우리 시청자 여러분, 지금 댓글에서 굉장히 좀 팽팽하죠. 물론 이렇게 팽팽한 네. 게 참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네네. 다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방송을 하고 왜 이렇게 우리가 이 시간에 이 펜앤마이크를 봅니까? 우리가 조금이라도 이재명을 이기기 위해서 정보를 얻고 용기를 얻고, 그리고 우리가 서로 힘을 모으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만약에 이재명 후보보다 처음부터 이길 수 있다면 이런 어떤 논의도 자체도 없었고, 그리고 당시 권한대행이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해서 단일화하겠다고 그런 어떤 이야기조차도 없었습니다. 지금은 힘을 똘똘똘 뭉쳐도 사실은 될까 말까 하기 때문에 당시에 후보 등록하지도 않은 한덕수 권한대행을 자꾸 많은 사람들이 불렀고, 그중에 가장 강력하게 부른 사람이 김문수 후보였습니다. 김문수 후보가 한덕수나 김덕수나 단일화 해야 된다, 강력한 어떤 의사를 표명했고, 그것들이 많은 국민의힘 지지자들 당원들로부터 지지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초심을 잃으면 절대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김문수 후보의 이런 어떤 진심은 여전히 지금 살아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후보의 어떤 초심을 최대한 존중을 하면서 단일화를 해야 된다. 그런데 그 단일화가 누가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저는 지금 김문수 후보의 지지도 굉장히 높아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지금 이제 지지율로 봤을 때 여론조사도 굉장히 팽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일을 하는 것이 마치 지금 한덕수 후보에게 뭐 교체를 하는 것이냐 뭐 그런 식으로 생각은 절대로 할 필요 없고, 오히려 그런 것이 김문수 후보를 오히려 더 깎아내리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지층들은 계속 단일화에 대한 어떤 그런 어떤 열망과 박수를 보내주시면 저는 참 좋을 것 같다. 그리고 결국은 오늘 이 저녁에도 어떤 식으로 우리는 결말을 낼 수 있고 결말을 내야 된다. 네네. 시간이 자꾸 이제 끌어져서는 정말 곤란하다. 이런 어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어떤 지금 스케줄상 지금 1시간이 굉장히 지금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네, 맞습니다. 단일화 성공의 조건 여러분 먼저 아십니까? 바로 단일화 했을 경우에 상대방의 지지율을 적어도
70% 이상 가져오는 거. 이게 단일화의 성공의 조건입니다. 근데 지금 만약에 여기서 누구 한쪽, 그러니까 뭐 한덕수든 김문수도 관계없습니다. 어느 한쪽이든 간에 주저앉히는 식으로 해가지고 단일화를 끝냈다. 그러면 그 주저앉는 쪽에서 있는 지지율이 50%도 오지 않을 겁니다. 자, 70% 넘는 지지율 와서 그 최대한 당겨서 90%까지 당겨 와야지 본 대선 가면 승산이 있는데 지금 상대방을 주저앉혀 가지고 절반도 못 가져간다 그러면 이건 대선 가서 시합 해보나 말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지금 다 다행스럽게 양쪽 다 알고 있습니다. 김문수 후보는 한덕수 후보의 지지율을 가져오고 싶어 하고요. 또 한덕수 후보는 김문수 후보의 지지율을 가져오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전부 다 이해관계가 좀 맞아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단일화에 대한 시대적 과제 그리고 서로에 대한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주변에 있는 분들이 좀 공간을 만들어주면 좋겠다. 주변에 있는 계신 분들이 너무 정치공학적으로 말씀하지 마시고 후보자 당사자 간의 결심의 방에 들어가서 결단 내릴 수 있게 좀 주변 분들이 도와주시면 분명히 오늘 밤 또는 내일 아침까지 해서 결론이 나올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댓글에도 많은 분들께서 김문수 후보의 지지율도 오른다, 한덕수 후보의 지지율도 오른다 이런 어떤 이야기를 했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우리가 지지율이 오르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 이따가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지지율이 지금 오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름다운 단일화, 즉 아름다운 단일화는 뭐겠습니까? 결국은 양 진영이 정말 진정으로 여론조사를 통해서 단일화를 하게 된다면 우리가 시너지 효과를 분명히 가지게 되고 이것을 통해서 분명히 우리가 이재명과 충분히 해볼 만한 그런 어떤 구도가 됩니다. 그런데 그런 것 없이는 제발 좀 싸울 수도 없는 그런 어떤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누가 되느냐에 있던 문제도 중요하지만 우리 그 시청자 여러분들 마찬가지고 우리 국민이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이재명이 대통령 되는 이재명 정부가 출연하는 것은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어떤 문제에 대해서는 누구나 동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잘못하면 우리가 잘못하면 역사의 죄인이 된다. 우리가 아름다운 단일을 통해서 이재명 후보를 막지 않게 된다면 우리가 공멸의 길로 빠지게 되고 역사의 죄인이 될 수밖에 없다. 이런 어떤 점에 대해서는 저는 누구나 공감을 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떤 진정성을 갖고 있는 두 분, 김문수 후보와 한덕수 후보가 정말 전격적으로 단일화 될 수 있도록 주변에서는 계속해서 좀 지원도 해주시고 그리고 격려도 해주시되 그러나 상대방 후보에 대한 어떤 지나친 어떤 흠집을 내는 어떤 그런 행위는 좀 자제했으면 좋겠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오늘 차명진 의원이 그 당직자 즉 당에서 한덕수 후보를 도와준다 그런 어떤 문건을 했다는 그런 어떤 내용도 있었습니다만 그것은 가짜다. 그 이양수 사무총장이 그것은 당이 만든 공식 문서가 아니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발표를 하기도 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어떤 사항들이 서로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것들이 정말 절대적으로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또 여러분 혹시 궁금한 거 아마 좀 궁금한 게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좀 추가로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 선거에 나가면 여러분들 주변에 보면 각 사는 동네에 이제 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방 선거도 있고 총선도 있고 하는데 대통령 선거가 과연 선거 비용이 얼마나 들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자, 오늘 돈 문제 좀 살짝 재미삼아 얘기해 드릴게요. 알아두면 유용한 팁입니다. 자,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선거 치르면 대선 치르면 총 얼마 드는 줄 아세요? 한 8천억 정도 든다고 합니다. 선관위에서 치르는 공식적인 돈이겠죠. 8천억 정도 들고요. 후보자가 만약에 나간다 그러면 돈이 얼마 들까? 자, 2,500세대에 공보물을 보낸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니까 실제로 훨씬 많은 세대에 가겠죠. 근데 2,500세대로 제가 좁혀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돈을 생각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2,500세대로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선거 공보를 만드는데 얼마 드냐? 물론 페이지가 한 장이냐, 5장이냐, 10장에 따라 다릅니다. 어떤 건 18장도 만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2,500세대의 공보물을 한 10장 분량으로 들은다 치면요. 최소 5억이 듭니다. 최소 5억이 들고요. 그럼 만약에 한 장으로 줄인다. 한 장을 줄이면 사실 줄일 수가 없는 게 뭐냐면 앞에 표지에는 자기 사진과 기호와 정당 뭐 이런 이름 들어가죠. 그리고 뒷장에 뭐가 들어가냐? 의무적으로 본인이 이제 범죄 경력이라든가 기본적으로 의무적으로 들어가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재산 내역이라든가 가족 관계라든가 학력 이런 등등.
그런 게 의무적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앞 페이지는 포스터와 같은 내용이고 뒷 페이지는 의무적인 모든 이제 사항이 들어간 거니까 여기는 본인의 주장이라든가 비전을 담을 수가 없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한 장짜리는 아예 공부문을 보낼 수가 없는 거지요. 그리고 만약에 이게 18장 분량을 만들었다. 그러면 이게 10억 정도 하는 겁니다. 공부문이 2,500세트 가는데 대충 감이 오시죠? 그리고 또 하나 만약에 그 현수막 걸지 않습니까? 현수막을 전국에 있는 각 행정동에 동시에 하나씩 건다고 해봅시다. 그게 얼마일까요? 한 장이 보통 10만 원입니다. 10만 원인데 전국에 다 걸지 않습니까? 그럼 이게 3억입니다. 한 번 거는데 3억. 근데 선거가 이제 지나다 보면은 선거 구호가 바뀌기도 하고요. 또는 새로운 이슈가 나오면 그걸 또 그 대응해서 또 바꾸기도 합니다. 갈아 끼우죠. 그러면 두 번 갈아 끼우면 얼마입니까? 6억입니다. 그렇게 하면 선거 내내 보름 동안 그걸 보통 서너 번 갈아 끼우거든요. 그만 해도 벌써 20억이 됩니다. 자, 그렇고요. 또 하나 유세차가 있습니다. 유세차가 이거는 유세차는 애나 지금이나 시세가 거의 안 변해요. 제가 이제 국회 보좌관을 오래 했기 때문에 잘 아는데 예전에도 유세차는 한 대 만드는데 2천만 원 했습니다. 근데 지금도 유세차는 한 대 2천만 원 정도 합니다. 그리고 그때 과거보다 더 좋아진 게 뭐냐면 LED 차량으로 LED 전광판이 있고 조명이 이제 세게 가는 이제 그런 차량으로 바뀌었죠. 그것도 이제 2,500 정도 하는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한 대가 2천인데 이게 행정동에 한 개씩만 돌아다닌다 생각해 보세요. 야, 이게 어떻게 됩니까? 비용이 엄청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재미삼아 말씀드리면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2017년인가요? 그때 대선 출마한다고 들어왔었는데 그때 캠프에 꾸리는 총무한 사람이 이랬답니다. 후보님 오늘 1억 나갔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내일 모레까지 3억 더 준비해 주셔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그 다음날 반기문 사무총장이 나 후보 안 하려면서 후보 사퇴를 했습니다. 자, 이 정도로 선거라는 것은 특히 대선이라는 것은 돈이 많이 드는 게 현실이고요. 여러분 정당이 없으면 치를 수 없는 게 대통령 선거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참고하시면은 우리가 왜 이번에 단일화 꼭 해야 되는지 좀 참고로 알아둘 수 있는 그런 좋은 힌트가 될 것 같아서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예, 오늘 원픽 단일화 반드시 이루어야 된다 강조를 하고 다음 네. 이제 드럼통 시리즈로 넘어가겠습니다. 펜앤마이크에서 추천하는 영상도 보고 가세요. 다른 영상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